네, 때이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거침없이 참견해드립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적 참견 시점.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방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예. 학교 안 나가시죠? 학교는 뭐 가끔 나가는데 네. 또 방학이라는 거는 도비 is free. 부러워라. 예, 좋습니다. 예. 1년에 반이 방학 아닌가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희는 이제 3개월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3개월. 왜요? 왜 3개월이요? 왜냐면 1개월 뭐 1학기 2학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한 4달 반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은 나오면 3개월. 더 되는 것 같은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방학이라고 쉬시는 거 아니고 연구하시는 거죠? 원래는 그게 연구기간, 자율연수기간이 뭐 그럴 거예요, 방학이. 예, 예. 네. 그래서 자율연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세금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30%까지 낮춘다.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기재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일요일에 이제 뭐 K본부에서 네. 그 아침에 이제 모 프로에 나가셔가지고 예. 성태윤 실장, 실장이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주정책도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태윤 실장이 사실 저랑도 좀 안면이 좀 있는데 네. 제가 뭐 합리적인 아주 경제학자로 알고 있고 차기 유력한 연대 총장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나 있고 네. 요 그 대통령의 그 부친이 뭐 네네네. 전거했다. 실장 됐을 때 그 말씀하시죠. 전거했다. 이제 그런 분이세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종부세, 상속세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감세 드라이브를 이제 걸기 시작한 건데 요게 이제 조세 정책이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게 국민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그 청취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아파트 관리비 5,000원 올린다 그래도 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 엘리베이터마다 뭐 그냥 굉장히 뭐 메모 많이 붙는데 예전에 그 조원동 경제수석이라고 그분이 뭐 하여간 세제 개편하면서 무슨 뭐 거위의 털을 안 아프게 잘 뽑아야 된다 이 얘기 한번 했다가 거의 기억난다. 쫓겨났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세제라는 게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예민하죠. 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뭐 암살과 뭐 시해 사건과 이제 관련된 것도 뭐 부가가치세 도입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담배세 도입 올렸다가 이제 뭐 민심이 부글부글해서 좀 그때 담배를 끊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2015년도 1월 1일 날 딱 끊었어요. 바로 그날.
저희 아시는 분도 뭐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핀다 그러고 끊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다 붙였다는. 저는 그날 이후로 담배를 가까이 유일한 자랑거리. 예. 보통은 그때도 지금도 참고 있다고 보통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10년 되면 이제 끊었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또 옵니다. 또 그게 또. 그거 여하튼 네. 이게 이제 세제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국가 세수의 근간을 이제 흔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 이제 축구 좋아하는데 이게 축구의 공격 작업 같은 거예요. 이게 뒤에서 공 이렇게 살살 돌리다가 네. 혹시 뭐 광주 FC 혹시 아세요? 이정효 감독? 아니 도대체 모르시는 게 뭐예요, 저는 교수님? 저는 야구는 안 보는데 축구를 보는데. 저는 야구예요, 야구. 저는 야구는 이제 좀 어려워서 못 보고 이제 축구 보는데 그 정여볼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강원 FC의 그 윤정환 감독이 지금 지금 거의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저번 시즌에 탈락할 뻔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본론. 아니 근데 그 공격 작업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이게 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왼쪽 오른쪽 돌리면서 중앙에서 공을 돌리다가 싹 뒤에서 이제 돌리다가 킬 패스 쫙 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에 이제 뭐 미드필더가 받아가지고 뒤 돌아가지고 이제 공격 방향을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발로 하니까 막 하는 것 같은데 왜 똥볼 차냐 막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다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대부분 다. 누가 왼쪽으로 가면은 누가 받고 오버래핑은 누가 들어가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전략 그 전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조세 문제를 건들 때 워낙 예민하니까 여기에 살짝 건드렸다 빠지고 살짝 건드렸다 빠지면서 막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좀 정지 하다가 작업을 공을 돌리다가 공격 작업을 쭉 하고 있다가 누가 공을 들고 뛸지 누가 패스할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왜냐면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불쑥 꺼내면 안 된다.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 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세제 개편도 잘 보시면은 처음에 막 민원들을 막 받아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금은 안 된다. 나는 세금 좀 빼달라. 억울하다. 뭐 이런 민원을 쌓아놓고 있다가 이거 쌓이면은 이제 연구 용역들을 좀 합니다. 연구 용역들을 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세네 번 해가지고 그게 페이퍼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그거 들고서 개편하는 이제 나서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속세 개편을 위한 연구 요역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요?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럼 방안이 좀 쌓이면은 거기다 이제 칼럼 쓰고 뭐 누구도 컬럼 써달라고 이제 해서 분위기 잡죠. 말로 여론 정치. 여론을 이렇게 하고 근데 공청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갈지 말지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조세 개편은 엎어지는 게 많아요. 여론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혹시 화면 있으면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최근에 쓴 논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문에 달린 기사에 달린 댓글들 다 모아가지고 납세자의 정서가 정부의 조세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정부가 이거 발표를 했을 때 이 납세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서 정부가 이거를 갈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제가 또 이거 연구한 또 연구자 아니겠습니까? 또. 방송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번에 성태윤 실장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한 방에 훅 들어와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조세 법률주의.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과표와 세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디다 과세를 할 거냐, 그리고 얼마의 세율로 할 거냐, 과표와 세율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과표는 행정부가 지금 보통 들고 있어요. 그 행정부한테 어떤 시행령으로 좀 위임을 주고 세율은 국회가 결정하는 걸로 우리가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태윤 실장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TV에 나와서 맞아요. 아침 프로 K본부 MBC에 좀 나오지.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보는 이제 프로에 나와서 얘기했으면 말도 아닌데 일요일 아침에 아무도 많이 안 볼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실장들이 방향성만 보통 던져요. 우리 정책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런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런 거 왜냐면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세율까지 박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상당히 지금 기분 나쁩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최상목 그 장관까지 가기 전에 한은도 지금 기분 나빠요. 한은은 왜? 왜냐면 그때 금리 얘기도 했거든요. 예. 금리 얘기도 해가지고 한은도 뭐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금리는 우리 거다, 뭐 약간 금리 정책 우리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예. 근데 마침 월요일에 이게 일요일에 이제 성태훈 실장이 얘기를 한 거고 월요일에 기재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간담회가 기자 간담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취재를 해보려고 그래서 공무원들 찔러보니까 들어간 공무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장관 간담회여가지고 장관하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갔었고 마침 이제 기자들이 엄청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간담회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몰렸다 지금. 이제 전날 성태훈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요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기분 굉장히 나빠했다는 이제 복수의 기자의 이제 전언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게 공무원들이 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본어서 좀 그런데 나와바리. 예. 우리 뭐 방송 용어는 뭐예요? 그런 표현 쓰면 심의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역 지키기. 이게 이제 되게 영역 지키기. 예. 그거 뺏기면 진짜 그 담당 공무원 진짜 완전 혼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성태훈 실장은 종부세 얘기도 했고 상속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재부 기존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다 지금 공격 방향이 기재부는 거의 다 정해졌어요. 어떻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기재부는 이 기사를 좀 보면은 나는 어느 방향을 지금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졌는데 이제 종부세는 우리 촌철님들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3조 정도의 세금입니다. 다 거두면은 한때 이게 6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내려가서 작년에 4조였고 이제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3조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전체 국세가 한 400 정도 된다고 보시면은 1%도 안 되네. 1%도 안 되는 이제 작은 세금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방에서는 종부세를 찬성을 많이 한다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그래서 나눠주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종부세 연원이 재산세 윗부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를 걷고 나면은 재산세 가져온 거 부분을 환원을 해주고 좀 남아요. 그러면 그걸 재정력의 역순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정력이 약한 이제 지자체를 좀 더 많이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수입이 돼요. 좋은 수입은 되는데 여하튼 그걸 받아가지고 지자체들은 보통 이제 복지 정책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세수 규모로 보면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세로서의 기능은 지금 거의 상당 부분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세로서의 뭐 이 종부세가 여러 가지 기능한다고 했는데 그 기능은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사실은 세수도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쟁점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기재부의 스탠스는? 기재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일단 기재부 가기 전에 민주당은 먼저 가야 되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한강벨트 종부세 벨트에서 여기가 조금 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종부세 문제 조금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보는 거고 기재부는 스탠스가 달라요. 달라요? 기재부는 1가구 1주택 관심이 없어요. 예. 기재부는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해야 된다. 요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쪽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재부는 이제 주택 공급을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요 부분을 조금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랑은 좀 정치적 쟁점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초점이 다르네. 초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성태훈 실장이 그냥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보면은 문맥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재정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명색이 정책실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발언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좀 종부세 연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좀 너무 쌍팔년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다 쟁점은 거의 다 해결됐어. 그런 쟁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이건 예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헌재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이건 이중과세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내면은 재산세에서 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두 번 내는 게 아니다. 흘러간 옛노래 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주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세부담 전가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세부담 전가는 일어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정책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놀라운 얘기는 아니고 얼마큼 일어나느냐. 제가 논문 썼는데 네. 일어나지만 작다. 네. 이게 제 결론인데 여하튼 그래서 대통령 실장이 그 정책실장이 이제 그 얘기를 보면은 업데이트된 게 아니고 조금 오래된 얘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문맥에 안 맞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거 뭐지? 기재부도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상속세는? 근데 상속세는 이제 이게 상속세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상증세를 봐야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까지. 예. 왜냐하면 상속세가 세지면은 증여를 하고, 예, 그렇죠. 증여세가 세지면 상속을 하고, 그렇지. 이러고 물려가는 건데 같이 예, 상속증여세가 세수가 한 20조 가까이 돼요. 네, 이게 그 재벌이 아주 부자인 재벌이 돌아가시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엄청 들어왔습니다. 덩어리가 크니까. 네, 엄청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한 20조 정도 됩니다. 합치면은 예. 15조에서 20조 그 사이인데 그러면은 한 우리 국세의 한 5%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덩어리가 큰 거예요. 이거는. 20분의 1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 세수 관점에서 보면은 종부세는 정치적 쟁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세수로서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상태인데 상속세는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재부도 제가 이제 그 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연구 용역 중이고 우리 아직 안이 안 나왔다 우리. 용역 발주한 데가 기재부였어요? 그럼 뭐 MBC에서 할 일 없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그 재벌들도 그런 거를 조금씩 합니다. 자기네들 이제 그 어떤 세제가 우리에게 유리한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하기 근데 때문에 보통 연구 용역 발주 대충 가이드라인 주지 않나요? 요즘은 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이걸 원한다 이랬는데 예. 요즘에 다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대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을 못 읽으면은 용역이 안 끝납니다. 백. 아니, 그러니까 안 끝나. 왜 안 끝내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 부처가 원하는 안이 담기지가 않았어. 눈치를 잘 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하튼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상속세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내는 사람은 일부지만은 전 국민이 뭐 지지하든 반대하든 해서 이게 들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에 주식의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 할증한다. 20% 할증한다. 저번에 한번 저희가 정리한 적이 있어요. 네, 20% 할증하죠. 그래서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율로 따지면 10%가 가산되는 요거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네네. 무슨 세율을 낮추고 이런 걸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이 끝에 이제 끝에 머리에 걸려 있는 전 국민과 별 상관없는 요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찔러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요것도 조심스러워가지고 요거를 없앤다고는 못하고 왜냐면 이게 없애면은 우리가 세제시를 갖고 있는 스탠스는 실질 과세 원리거든요. 네가 실질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과세하겠다는 이런 원칙인데 네. 이거 경영권 가져가는데 우리가 과세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가름말을 타고 있냐면은 기업의 규모를 좀 나눠보겠다. 그래서 20% 할증인데 이거를 차등으로 할증할 수 있는 방안. 약간 규모가 좀 작으면은 야 10%만 하자.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기재부는 여기서 탈락과 저기서 탈락과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훅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그냥 발로 차버리면 아니 일단 현황이 맞지가 않아요. 현황이 맞지 않다는 게 이제 50%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네. 50% 할증하면 60%다 우리가 OECD 제일 높다. 근데 우리 평균 세율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OECD 평균 정도에 이제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이게 그 통상적으로 어디서 핸들링해서 발표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아까 그 빌드업 하는 과정이 네. 민원 모아가지고 네. 연구요약하고 그다음에 칼럼들 막 쓰고 그 하여간 거기서 그 표현이 부역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같이 그 동조하시는 분들이 칼럼 막 써대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공청회 열고 그래서 분위기 잡아가지고 그러면 여름에 세제 개편안에 담아요. 세제 개편이 나오면은 거기서 또 왁자지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야당이랑 다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단독 법률로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제 그 예산 부수법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 통과할 때 같이 다 통과시켜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정석 빌드업이죠. 그런데 갑자기 용산이 들고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눈치 없이 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를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실 취재가 안 되는데 사람이 다 바뀌어가지고 별로 될 거라고 기대하면 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왔다 갔다 만나면은 다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방송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세요. 아 그래도 다들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주고 가는데 예. 요즘에 취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이제 학자로서 밖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취재가 좀 되면 좋긴 한데. 그래 그럼 이제 기재부까지는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안 되는데 여하튼 밖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어떻게? 일단 뭐 성태현 실장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빌드업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몰랐을 수가 있다. 속시 이제 문법을 잘 몰랐어요. 문법 잘 몰라 이제 이건 누가 막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매뉴얼에 야 우리가 먼저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뭐 예컨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도 이제 미네네 가 있는데 또 죽고. 오. 미네네 가 있는데 그 감독이 싫어한다 그러거든요. 예, 되게 싫어하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심해가지고 자꾸 공 들고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입을 하지 말던가. 여하튼 지금 수비수가 벤치에 있다가 지금 공 들고 막 지금 뻥차고 좀 골로 캤다고 좀 나온 경우니까 네가 우리 팀의 전술을 좀 몰라서 그런다. 국가 시스템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경제수석도 지금 박춘섭이라고 네. 예산실장 기재부 출신이고 기재부 국장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즉흥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하면은 뭐 미리 예상 질문지 답변 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배제를 하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우리가 선수를 쳐야 된다. 선수. 왜냐면 이제 우리 정부세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제 개편에서 우리가 선수 잡아야 된다. 민주당한테 선수를 뺏기면 선수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서구시추 한다 그래가지고 21% 하던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세에 몰아가야 된다. 기세에 몰아가서 우리 지지층이라도 좀 이게 결집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그 종부세 기준으로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 그 마지막 2022년도에 1,000만 원대 내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만 원 이하로 막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고무줄이다. 투표의 효능감이 뭐 마무시하죠. 예, 효능감이. 그러면은 우리 지지층 결집할 때는 이만한 게 없다. 그리고 지금 현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우리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수 결선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세수 결손이 올해도 지금 제가 해보면 20조 30조 정도 날 것 같은데. 올해도 날 것 같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이 최악인데 올해가 작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능성이 제일 없다고 보는데 레임덕에 대한 의심의 싹이 싹 텄다. 불신. 기재부가 딴짓하는 거 아니냐? 저놈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그 보면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그 심리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번 금요일 날 뭐 그 최혜병 관련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건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 작년 7월 31일에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고 뭔가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8월 2일 날 다시 전화를 대통령이 하시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통화한 걸로 나오죠. 여러 통화를 하게 되는데 왜 화를 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분명 7월 30일 날 지시를 다 했는데 니네가 왜 말을 안 듣고 이첩을 하느냐. 검사들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는다. 이제 정치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공무원들인데. 이거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 검사들 같으면 일 이렇게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최근에 그 처분 내린 거 보면은 거기 검찰 출신 검사가 가가지고 화끈하게 내려주지 않습니까? 딱 말하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성태훈 실장의 이 인터뷰 뒤에는 VIP에 또 경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얘네들이 뭉갤 수가 있다. 라는 내지 염려, 경로 내지 의심의 싹이 가슴에 튼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맡겨놓을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레임덕에 대한 생각이 싹텄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결국 내가 해야지 지지율도 오르는 거다. 저것들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차피 확인 안 될 거니까. 생각입니다. 상상. 알겠습니다. 상상입니다. 근데 아무튼 성태훈 실장은 뭐 상속세율 30%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내용도 조금 뭐 생각이야 뭐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증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60% 명목세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 용역을 보통 맡기면은 연구 용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1번은 세수 걱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나리오별로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럼 60%의 절반 30% 시작해서 30, 40, 뭐 50, 6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낮추면 세수가 얼마가 되고 이런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줘야지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세수가 요만큼 줄지만은 정치적 이득은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한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하단을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단을. 근데 이게 보고서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은 석유수출 매장이 나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이제 요 범위로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넓죠. 14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질러야 된다. 과감하게. 그래서 지금 성태훈 실장도 지금 30%가 우연히 그냥 그게 OECD 평균이 된 건데 여하튼 뭐 하여간 그런 숫자가 나와서 조금 좀 이상하고 이 상속세를 이제 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100명이면은 지금 5명이 지금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적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보다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한 2명, 3명 내는 그런 상속세였는데 최근에 자산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면서 5%까지 좀 늘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딱 두고 지금 성태훈 실장이 공격한 거는 과도한 세율이거든요. 50%. 근데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틀어서? 통틀어서. 955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50%가 되려면 이제 과세 표준으로 봤을 때 30억 뭐 초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1,000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안 되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10%가 거의 90% 이상의 상속세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내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럼 정책을 우리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1,000명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기재부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성태훈 실장과 똑같은 얘기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50%에서 30%. 지음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거죠. 지음이죠. 예. 거기에 우리 또 공무원 출신 또 우리 원내대표가 또 계시니까. 주경호 원내대표. 딱 읽은 건가요, 그러면? 그건 뭐, 그거 못하면 못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다만, 현안은 있다. 어떤 현안? 민생과 관련된 현안은 있다. 왜냐면, 아까 보통 디자인할 때 우리가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내는 세금으로 디자인했는데 지금 5명 이렇게 됐고 시간 지나면 6명일 거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최초에 우리가 상증세 디자인할 때 타겟했던 것보다는 지금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민생 현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민생 현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좀 낮추긴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담 중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제 금액을 이제 조정해줄 이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율도 조금 조정해줄 필요도 있고. 저번에 한번 그 말씀 하시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배우자, 그렇죠. 와이프나 남편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큼 될 거냐. 그리고 자녀한테 갈 게 얼마큼 될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5억입니다. 예, 그래서 5억 배우자한테 가고 그다음에 일괄 공제로 5억 빼면은 10억까지는 이제 과세 없이 넘길 수가 있는데 요게 9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요거를 업데이트해서 저는 뭐 10억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최고세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유산세니 유산취득세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상속 재산을 다 뭉친 다음에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세부담을 나눠 갖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재산을 뭉치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 재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각각 갖고 싶은 만큼 나눠 가져가지고 거기에 거기서 대해서? 계산하자. 그래서 그게 유산취득세인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세법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세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세수가 줄까봐 이제 세제실이 그 결정 못하는 건데 그냥 이건 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올해도 세수 결손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그러면 상속세율을 조정을 해주면 상속세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그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작은 세금이 아닙니다. 예. 작은 세금이 아니고 뭐 적게는 뭐 15조에서 많으면 20조 언저리까지 거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잘못 세팅을 해놓으면은 세수가 영구히 결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소득 그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예. 그거는 우리가 소득을 나름 숨기기가 쉬워요. 그렇죠. 소득은 예. 숨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도 그렇게 세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야, 그 정도에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뭐 재벌에서 사실은 지금 뭐 이혼 소송이 막 진행 중인데 1조 얼마? 예, 그 진행 중인데 보면은 그거의 부수적인 소송도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상간녀에게 돈이 얼마 갔냐 막 이런 게 막 진행 중입니다. 근데 보면은 상간녀에 돈이 간 거는 징여인데 거기 그럼 한남동 담당하는 세무서 징여세 과세했어? 신고했어?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파악이 잘 안 돼서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상속할 때 거기에 매긴다. 그렇죠. 우리가 또 소득 적출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세무조사를 나가가지고 예. 네가 원래 얼마를 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예컨대 너 100만 원 돈 벌었네. 근데 50만 원만 신고했어. 그럼 50% 소득 적출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소득 적출률이 한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간 뭐 그 세무조사를 당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득을 지금 탈루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스코어도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탈루한 것이 결국은 재산으로 쟁여놓고 그 쟁여놓은 재산이 상속이 되면 거기서 이제 상속세율을 때리면 왜냐면 보완이 된다. 소득은 이렇게 숨기는데 네. 그게 언제 나오냐면 상속할 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넘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명으로 숨겨놨던 것도 소송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거.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율이 높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높게 한 거예요. 그때 다 안 나온 돈도 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상속세만 하나만 떼어서 볼 게 아니고 소득세를 얼마큼 내고 상속세를 얼마큼 내는가를 묻혀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세부담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내시는 분들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이 아니고
이거 그 성태원 실장이 뭐 OECD 평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의 유효세율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하위층에 속합니다. 거의 하위층에 속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소득세를 사람들이 많이 낼 그런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을 언제 하는 거냐? 돌아가실 때 하고 한꺼번에 하고 그거 하면서 좀 우리가 높은 세율로 좀 걷고 대신 앞에 그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공제를 좀 더 가지고 그분들은 빼주고 상위 2, 3% 정도에서 우리 정산하자. 예. 요거고 실제로 지금 그 나오는 문제는 저는 이제 현안은 있다고 봐요. 이 국민들 전반과 관련된 현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져야 되고. 근데 성태원 실장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요거는 재벌들의 소원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재벌들의 소원술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화해할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강님이라면 절차도 뭔가 좀 거시기 하고 내용도 좀 뭔가 핀트가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문맥에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